데뷔 후에 음악적으로도 또 예능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인기를 올리고 있었던 아이유. 이때는 정말 각종 프로그램에 나오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고생하던 아이유의 다음 회심의 카드였던 미니 3집 리얼. 그리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 좋은 날은 한국 가요계에서 2010년대를 대표하는 곡 중 하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발매된 지 하루 만에 모든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시작으로 제3회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베스트송, 제9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노래를 수상하며 그해 2개의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훗날 빌보드도 이 곡을 2010년대 최고의 K-팝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곡 후반의 3단 고음 파트는 좋은 날의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다양한 가수들의 3단 고음 도전 유행을 일으킬 만큼 커다란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아이유에게는 배우 문근영을 잇는 국민 여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면서 순식간에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1년 1월에는 드라마 드림하이에 출연하여 데뷔 이후 처음으로 연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청률로 보나 화제성으로 보나 그녀의 첫 연기 도전은 크게 성공적이었고 이 드라마의 OST 중 하나인 썸데이 역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동시에 5월에는 드라마 OST 내 손을 잡아를 발매하는데요. 그녀의 첫 공식 자작곡인 이 곡은 발매된 지 약 10년 후 아이유 본인의 유튜브에 올린 콘서트 영상이 화제가 되며 역주행을 했었습니다. 이외에 SBS 인기가요 MC, 무한도전과 런닝맨 등 메이저 예능에도 게스트 출연을 하며 아이유의 커리어를 통틀어 방송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한 2011년이 되었습니다. 와중에 그녀는 쉬지도 않고 11월에 정규 2집 라스트 판타지를 발매합니다. 타이틀곡 너랑 나는 아이유의 역대곡을 통틀어 가장 판타지 느낌이 나는 곡으로 모든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수차례 차지하며 좋은 날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합니다. 참고로 이 앨범의 노래 중 비밀과 관련된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유는 비밀의 전체 편곡이 완성되기 전에 녹음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피아노 반주만 있는 상태였다고 해서 나중에 들어가게 될 웅장한 코러스와 스트링 사운드를 상상만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곡이 모두 끝난 트랙을 나중에 들었을 때에 미리 들었더라면 더 잘 불렀을 텐데 하고선 많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난 손끝으로 이 마음이 내게 온다. 뭐 이런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인 거는 틀림없긴 합니다. 여튼 아이유는 반복되는 멜로디의 후크송과 퍼포먼스 위주의 아이돌 그룹이 장악하고 있던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의 가요계에서 여동생 같은 친근한 이미지와 더불어 가창력을 무기로 하여 한국에서 아주 독보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본인의 10대를 지나 2012년에 이제 겨우 20살이 된 아이유는 곧이어 싱글 1집 20살의 봄을 발매합니다.
본인 피셜로는 본인 노래 중 가장 사랑스러운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니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콘서트에서 안 빼놓고 계속 세트리스트에 있는 노래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그녀는 전국 콘서트를 단독으로 개최하게 됩니다. 물론 예매 3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되며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아이유의 정규 3집 모던 타임즈가 발매됩니다. 한마디 없이 꼭 담은 입술 녹아요 miss no template 언뜻 패턴은 비슷하지만 내가 졌어 에라이 비겁한 남자야. 여기서 잠시 하나의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아이유의 노래들 중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비밀, 좋은 날, 너랑 나 등 수많은 곡들을 작사한 김이나 작사가님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한 번은 아이유와 김이나 작사가 두 분이서 영상을 찍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유 노래 구절을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밝힌 김이나님 최애의 가사는 바로 분홍신에서의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고르지 였습니다.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보지. 추가로 이 질문에 대해 아이유가 당시 말했던 노래와 가사는 나만 몰랐던 이야기에 좋은 이별이란 거 결국 세상엔 없는 일이란 걸 이었습니다. 좋은 이별이란 거 없는 일이란 거 알았다면. 그래서 이 모던 타임즈 앨범은 앞에서 약간 들려드린 것과 같이 기존에 시도해본 적 없는 스윙, 재즈, 라틴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였었는데 본인의 음악성을 키우고 성숙한 모습을 어필함으로써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참고로 빌보드에서는 해당 앨범을 2010년대 최고의 K-POP 음반 2위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2월에 발매한 정규 3집의 리패키지 앨범의 타이틀곡이자 자작곡 금요일에 만나요도 절대 빠질 수 없겠습니다.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이건 1초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해. 추가로 이런 활동들 중간에 아이돌 하이퍼의 데뷔곡이자 아이유와의 콜라보곡 봄 사랑 벚꽃 말고라는 곡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아이유가 단독 작사한 이 곡은 한국에서 벚꽃이 필 때면 아직도 다시 차트에 등장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봄 노래 중 하나가 됩니다.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 봄 사랑 벚꽃 말고. 시간은 흘러 어느새 한 해가 지나 2014년이 되고 저는 한 해 한 해 커리어를 말하면서도 솔직히 조금 지치는데 이때의 아이유는 도통 멈추질 않았었습니다. 이해에는 자신의 생일인 5월 16일에 맞춰서 첫 리메이크 앨범인 꽃갈피를 발매합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쓸데는 아니하게 웃음을 띄고 쓸쓸하던 그 골목을 당신 슬하스려 하나 서럽던 사람만. 타이틀곡인 나의 옛날 이야기도 준수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가장 인기 있었던 건 너의 힘이었는데요. 처음엔 주목을 비교적 받지 못하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더니 결국 2014년 올해의 가요 1위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유는 이러한 점들을 인정받아 제6회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던 타임즈와 꽃갈피 앨범을 기점으로 아이유는 단순한 국민 여동생에서 실력 있는 아티스트이자 뮤지션으로 변해갔고 진정 아이유의 시대가 열렸음을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을 시켰습니다. 이 대중들이라는 말이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의 아이돌들은 흔히 팬덤형 가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로 특정 연령대에서만 그 가수의 음악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 아이유라는 가수가 포용하는 연령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쉽게 차트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그리하여 아이유는 삼촌팬이 주류였던 아이돌 시절과 비교했을 때 이때부터는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더욱 다양한 팬층을 품으면서 음원킨, 국민가수 등으로 불릴 수 있게 됩니다. 방송도 무섭고 카메라도 무섭고 주목을 받으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무대에서는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